안녕하세요, 제갈량입니다. 오늘은 내 퇴직연금 투자하는 방법, DC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 투자를 어떻게 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DB형인지 DC형 이 차이를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영상 참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또 조회하는지, 내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회사에 일단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황이 좀 그렇다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네이버에요, 통합연금 포털 이렇게 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통합연금 포털을 치시면 여기 이제 금융감독원 예약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통합연금 포털.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아래 이제 하단에 통합연금 포털 바로 가기,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연금조회 여기를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절차 완료 후에 단순 로그인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내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거 본인 연금 관련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가 보니까 로그인 후에 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서 내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DB형은 DB형은 아니겠죠? DC형, 내가 요거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 DC형 간단히 말해서 내 연봉의 한 달치가 매년 적립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이제 왜 우리가 퇴직연금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아직도 상당수가 투자하는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적금 등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그냥 저는 솔직히 이걸 방치라고 봐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예적금 그냥 위험하지 않은 거 이렇게 좀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간단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연봉의 한 달치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다 보면 저는 또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가정은 근로기간을 한 20년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아마 처음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평균 매년 한 500 정도 쌓인다고 좀 보겠습니다.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매년 500 정도씩 쌓이면 총 적립금은 한 1억, 500만 원에 20만 원 곱하면 요 금액이 되니까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제 조건을, 기본 가정을 넣고 투자했을 때와 그냥 방치했을 때, 예적금 등 이렇게 놔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투자는 한 연 수익률 10%, 그 다음에 예적금은 연 1%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투자는 위험하니까 그냥 예적금, 그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랑 투자를 해서 매년 10%씩 얻을 때랑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투자, 연복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실질적으로 주식이나 ETF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계좌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단순 수익률이죠. 그래서 수익률로 그냥 단순 수익률 계산 한번 해봤고요. 자, 1%로 만약에 요거죠. 예적금 연 1%로 20년을 쌓으면 요 기본 가정에서요 얼마나 될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즉 1%씩 20번이니까요 수익률은 20%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1억 2천만 원. 이해되시죠, 여러분? 총 적립금이 1억인데 연에 1%씩 계속 쌓아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 10%로 20년을 쌓은 투자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펀드나 ETF로 투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리츠나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당주 그 인프라 펀드 있어요. 맥쿼리 인프라. 요것도 이제 퇴직연금 투자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는 게 수익률이 제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10%로 20년을 만약에 쌓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마치
3억 원입니다. 10%씩 이제 매년 붙은 거예요. 그러면 20년이니까 200%가 되겠죠. 100%가 2배이기 때문에 200%는 3배가 되는 겁니다. 즉 1억이 3배니까 지금 이제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좀 성과는 좀 어떨까요? 근데 은근히 제가 보면 요런 그 예적금 요 좀 케이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랑 똑같은 회사, 내 친구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회사고 뭐 회사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똑같은 회사에 연봉이 같아요. 둘 다 능력 좀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근무기간 2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1억 2천, 상대방은 좀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서 경험도 쌓고 그래서 요거를 가져갔어요. 요때 여러분들 상황이 좀 어떠실까요? 이래도 방치를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는 투자를 통해서 어렵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제갈량TV에서 어떤 좋은 펀드라든지 ETF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10%의 수익률이 누구한테는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뭐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나 증시가 뭐 무조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겠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아주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퇴직연금 DC형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 위험 자산을 70%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30%는 안전자산, 뭘까요? 예적금이나 뭐 채권형 펀드, 요즘에 TDF 펀드도 있는데 위험 자산, 즉 그 주식 편입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거, 이게 뭐 펀드가 됐던 ETF 됐던 상관없이 위험 자산에 투자되는 비율이 70% 이내입니다. 요 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30% 안전자산 룰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요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없는데 퇴직연금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룰에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연금저축은 또 그게 아니고요. 내가 투자를 한다는데 물론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되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 내가 투자하는데 왜 이거를 이런 제도를 놨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그 30% 안전자산 룰이 저는 좀 이게 성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가로막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를 좀 더 볼 수 있는데 얘가 좀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결론은 이 70% 내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게 적극적으로 투자한 게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좀 좋은 탁월한 투자 대상으로 70%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 요게 퇴직연금 DC형 투자 방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퇴직연금 DC형 투자 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는 70%로 제약이 걸렸기 때문에 좀 좋은 탁월한 좀 베스트한 그런 대상으로 좀 몰자. 이게 좀 핵심이었고요. 자, 제갈량TV에서 말씀드린 펀드 ETF 뭐 예전 영상들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제갈량TV에서 말씀드린 펀드나 ETF 뭐 투자 전략들 그다음에 좋은 펀드, 좋은 ETF 요거를 좀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좀 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펀드는 제갈량TV에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셋 플러스 글로벌 리츠 투게더. 근데 저희가 펀드 전략에서는 요거보다는 좀 좋은 대상으로 바꾸자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년 성과, 5년 성과,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좋은 걸로 몰아가자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린 23년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AB 미국 크로스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 3년, 뭐 5년 이렇게 보시면서 4개를 한번 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KB 미국 나스닥 이렇게 성과 여러분들 다 보실 거고요.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직접 아마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이렇게 4개를 제갈량TV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 펀드 중에는 저의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피델리티 테크놀로지가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는 퇴직연금이라면 70%를 좀 몰아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ETF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ETF도 제갈량TV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 전략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제갈량TV에서 요 3개만 합니다. 예,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건 요 3개고요. S&P 500 요거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충분히 좋은 ETF지만 저라면 ETF 중에는 요렇게 좀 S&P보다 나스닥이 좀 이게 성장성이 좀 제가 볼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반대급부로 따지면 손실이 날 때 좀 더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에 우리가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저는 길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올해 손실보다 길게 장기 우상향하는 또 성과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리스크를 좀 막아주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리스크를 막으면서 좀 우리가 성과나 어떤 수익 자체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펀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금, 일종의 ETF도 배당이 있죠. 배당도 재투자되고 최근에는 환율 해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나마 퇴직연금 ETF라면 가장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요, 요 2개가 아닐까 싶어요. 나스닥 100 ETF하고 미국 테크 탑 10, 우리 미국의 IT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투자하는 거, 요렇게를 좀 퇴직연금 우리 70% 공격 자산에 넣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S&P가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과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나스닥보다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얘로 갖다가 모는 게, 요거를 70% 좀 모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퇴직연금 같은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거 성과가 더 나고 수익이 좋은 곳으로 70%좀 몰자. 요게 제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퇴직연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영상 좋게 잘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